영국을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안전성 우려와 함께 괴담이 SNS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괴담과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하면 이제 시작된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접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각국 당국과 회사들은 안정적인 백신 보급을 위해서 이러한 허위 정보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9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8일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세계 최초로 시작되자 수시간 만에 백신 반대자론들의 허위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첫 접종자인 91세 마거릿 키넌 할머니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키넌이 대역 배우다라는 주장의 트윗이 계속 리트윗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대략 50만 명에 가깝게 리트윗되고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 등 SNS로 이러한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 한때 유튜브에서도 이슈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고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근거 없는 해묵은 음모론까지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 기록을 자동으로 인체에 남기는 연구를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와전된 것인데요.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이 DNA에 변화를 준다, 백신에 태아의 세포 조직이 들었다 등의 괴담이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괴담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믿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서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괴담들은 결국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제프리 알몬드 교수는 mRNA 메신저 리보액선을 이용한 화이자 바이온테크의 백신을 예로 들면서 RNA를 주사해도 인간 세포의 DNA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직접 설명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이러한 허위 정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허위 정보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접종률을 떨어뜨려 결국 면역 형성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연구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는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더라도 10명 중 2명은 백신을 안 맞겠다는 것입니다.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에머슨 브루킹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허위 정보는 처음에는 이 질병의 심각성을 깎아내렸고 이후에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까지 허위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백신 괴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정보 관련 컨설팅 회사 알리티아 그룹의 설립자는 더 많은 백신에 대한 승인이 뒤따를수록 허위정보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이 허위정보에 현혹되면 될수록 접종률은 떨어지고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각국 정부와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이런 백신에 대한 허위정보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 3일 공중보건 전문가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거짓 주장과 음모론을 삭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페이스북 측은 삭제 대상 예시로 마이크로칩 등 공식 성분 목록에 없는 물질이 백신에 들어있다라는 주장과 특정 집단이 백신 안전성 시험에 동의 없이 동원됐다 등을 제시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바이온테크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8일 접종을 시작한 영국도 허위 정보와의 전쟁에 정보 부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일간 더 타임스는 지난달 29일 2015년 창설된 육군 77여단이 러시아 등 적대국이 유포하는 백신 허위 정보 수집 분석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앞으로 몇 달 내에 언론이든 소셜미디어에서든 오해 또는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괴담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며 사람들이 우연히 백신을 맞은 뒤 발생한 건강 문제의 원인을 모두 백신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점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홍역과 볼거리, 풍진과 혼합 백신이 자폐증과 연관성이 있다 등의 잘못된 주장으로 해당 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BBC 방송은 접종 직후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접종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며 질병은 언제든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즉, 영국에서는 한 해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며 5분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곧 내년부터는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백신을 누구에게 얼마나 접종할 것인지는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제약사들의 개발 경쟁과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 속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지는가 하면 윤리 문제를 검토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영국과 바레인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9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도 곧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주도한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연구 개발 자금도 지원하고 3억 회 접종분 주문까지 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보다 가격도 낮고 저장과 보관도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승인을 늦춘 것이어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기업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회사이기 때문인가 라는 분석을 언론들이 내놓으며 불을 붙이는 양상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초반 부작용 논란에 이어서 미 식품의약국 FDA라는 장애물을 만났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디어 매체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등 유럽국들과 캐나다, 인도 등이 곧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미국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9일 현재 3,000명이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9일 하루 사망자가 590명에 이르렀고 누적 감염자는 12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누적 232만 명,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은 누적 확진자 170만 명에 이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일 승인이 나오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7천만 회분을 내년 1분기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화이자 백신을 함께 개발한 바이온테크가 독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AFP는 이러한 독일의 태도를 역사적으로 나치의 악몽 탓으로 마치 나치 시절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 것인가 라는 우상학적 질문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곧 윤리학자와 철학자, 법학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정부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 논의하라고 지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같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승인과 함께 코로나 백신은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배포와 접종이 각양각색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과연 탈바이러스자가 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 세계 면역화가 이루어져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이상 미스터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